안녕하세요. 토익 RC 담당하고 있는 권호경 강사고요. 이 강의실은 또 제가 매일 수업을 하는 강의실이기 때문에 어, 주말에는 저희가 또 수업이 없어서 이렇게 토요일 날 오니까 좀 기분이 색다르긴 한데 어, 아마 연고대 준비하시면서 어학 성적이 필요한 과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과마다 좀 성적은 다르겠지만 토익이라는 게 꼭 편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범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점수를 이래저래 따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RC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토익 처음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그래서 토익에 관련된 설명도 좀 드리고 기 보유 점수가 있으신 분들도 최대한 좀 높여놓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이런 것들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강으로 와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영상은 녹화가 돼서 나중에 또 보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두루두루 잘 공부하는데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PPT에 또 제가 많은 걸 좀 적어 왔으니까 그것도 보시면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토익은 2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RC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문법이나 뭐 독해나 이런 것들이죠. 우리 편입 영어에서도 이쪽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토익은 좀 틀린 게 리스닝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다른 공부를 좀 해보셨다, 뭐 공무원이나 뭐 편입이나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RC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LC 쪽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역으로 나는 막 수능만 해봤고 다른 영어 공부는 안 해봤다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리스닝은 좀 할만한데 리딩 쪽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각각 개별로 좀 약점들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약점을 좀 보완하면서 최대한 단기간에 좀 성적을 따내야 다른 과목 준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토익은 1년씩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봐야 한 1, 2개월 이 정도를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몇 점을 따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다른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서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다 영어를 잘 하시겠지만 또 이제 학원에 오셔서 학원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강제성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독학하시는 것보다는 뭐 학원이든 인강이든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 게 실제로 이제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첫 번째 직피직이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올드한 얘기긴 한데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 생각에. 예전에 지피직이라는 옷 브랜드도 있었거든요. 제가 좋아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자기 실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원 강의를 물론 우리 김영에서도 하고 뭐 인강도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어떤 분은 되게 고득점이 나오고 어떤 분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토익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입견이 편입 영어는 되게 어렵고 막 토익은 되게 쉬워 막 이런 약간 좀 어, 소문들을 좀 많이 들으셔서 근데 실제 토익도 리스닝도 있고 독해 같은 경우도 부담이 많이 돼서 꼭 뭐 내가 다른 영어를 잘했다고 해서 꼭 잘 보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수능 1등급 받으시는 분들 뭐 우리 원장님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 학생들은 수능 1, 2등급이 근데 소위 성적이 안 나와. 영어 잘했다 그래도 왜냐하면 수능에서 보는 영어랑 공무원 시험에서 보는 영어랑 편입 영어에서 보는 영어랑 토익이랑 지텔프랑 다 틀려.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 봤잖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토익을 하지만 수능, 공무원, 편입 이런 걸 다 풀어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나중에 결국 모이면은 다 베이스가 틀린 거야. 그래서 강의를 해보면 다 틀린 거야. 약점들이. 제가 봐도 똑같은 영어인데도 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편입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단어들이 토익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고 수능에서는 또 굉장히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별로 안 나와. 그리고 또 토익엔 절대 안 나오는 게 막 공무원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영어라는 걸 똑같은 영어라는 베이스를 갖고 시험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틀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무원 시험을 아무리 잘해도 편입은 어려운 거고 편입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토익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 때 잘했다고 와 토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야라고 들어오셨을 때 의외로 몇 개월씩 어학 성적이 안 나와서 멘붕이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위에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어학이 안 나오니까 딴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걸 끝내놔야 돼.
그리고 이게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쓸지 몰라요. 뭐라도 하나라도 더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출제 유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막 공무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토익은 오롯이 내가 처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토익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고, 이 토익이라는 게 매달 2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형이 타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형 파악하는 게. 그러니까 3년 전에 했던 거랑 지금이 틀린 거예요. 영어 자체가 바뀌진 않지만 얘네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있는 거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막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막 4년 전의 유형들 막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최소한 그 해에 나오는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약점 파악은 여러분이 하셔야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토익 출제 유형이나 최근 경향들은 선생님들이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도 시험 있거든요. 제가 항상 시험 치기 전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험 분석들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학원이나 아니면 수업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거, 선택과 집중. 솔직히 내가 만점이 목표야. 그럼 선택하고 집중이 어디니? 다 잘해야지. 완벽하게 잘해야지. 토익 만점 생각보다 없습니다. 편입 영어 되게 잘해. 이런 분들도 토익 만점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만점을 허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900점 되는 좀 있거든요. 근데 900점 후반대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희소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점수대를 보면 이런 느낌이야. 한 6, 700점 되는 많아요. 근데 막 980 이런 분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다음 여기도 별로 없지. 막 200 이런 건 A로만 찍어도 300 나오니까 이것도 굉장히 드문 얘기죠. 내 점수가 200입니다. 그래도 선생님 깜짝 놀라. 어떻게 200이 나오니? 980일 때도 놀라지만, 만점 가까이 좀 고득점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좀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필요한 뭐 성적이 한 7, 800점 되다 그럼 진짜 이거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왜냐하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잘 골라서 공부하시면 진짜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점은 좀 틀려. 만점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한 7, 800점 정도 점수대를 원한다 이러면 베이스가 좀 약하셔도 토익 공부 조금만 요령껏 하시면 충분히 성적 나올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 점수대에 따라 틀리다. 그래서 만점 목표라면 열심히 기본기를 닦으시고, 내가 한 800, 900점 초반 이런 것도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릴 건 벌리고 살릴 건 살리고 필요한 것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 기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다음에 RC는 시간 배분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200번까지 풀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시간 안에. 토익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하나의 문제에만 조금 신경을 써도 시간이 확 지나가요. 나는 그 시간의 중요성을 언제 느끼냐면 토익 시험장에서 느껴. 그냥 평소에는 시간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는 정말 그 1분 1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압박이 선생님들한테도 이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개의 문제는 너무 많아, 숫자. 그러니까 이걸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빨리 푸는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실력은 정말 좋은데 결과가 너무 안 나와. 너무 안타까운 거지.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선수인데 연습할 땐 되게 잘해. 근데 올림픽에만 가면 메달 운이 없어. 이럴 수가 있거든. 예전 올림픽에서 무슨 미국 체조 선수 막 울면서 포기하고 막 이랬다. 나 토익 시험장에서 우는 사람도 봤어. 손 떨면서 막. 시간 됐고 마킹을 못한 거지. 다 풀었는데. 마킹 못하니까 빵점이죠. 그럼 빵점인 거예요. 풀었지만 본인은.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시간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시간 세이브하는 전략들도 좀 필요하니까 그거를 딱 여러분들이 베이스에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험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칠판 지우개를 이게 항상 제가 수업할 땐 세팅이 돼 있는데 주말이라 깨끗하게 정리를 해두셨네요. 지우고 제가 다 풀어드리면 좋은데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학생들이 이거 많이 하면 싫어한대요. 설명 너무 많이 하면 싫어한대요. 영상도 요즘은 10분 넘어가면 안 본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짧게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뭐 다 설명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그건 본강의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토익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첫 번째, 펄5가 30문제인데 이게 시간 세이브하는 데 제일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줄이면 나중에 독해할 때 좀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먼저 봐요.
나중에 문제 하나 풀어볼게. 내가 많이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많이 못 풀어보고. 그 다음에 유형 파악, 이게 되게 중요해.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해석하고 풀거든. 좋은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선생님도 해석하고 풀면 좋아. 정확해. 근데 해석하다 보면 독해가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문제 유형 중에 어떤 건지를 보기 중에 보고 빨리 판단하셔야 돼. 그러니까 유형이 4개밖에 없어. 품사 자리, 개별 문법, 어휘 해석, 수거 연어입니다. 이 4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무조건. 평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유형별로 좀 공부하셔야 시험장 가서 빨라질 것이고, 두 번째, 빈칸에 앞뒤를 보라 그랬는데 이게 빈칸이 있고 보기 4개거든요. 딱 가끔 하다 보면 앞에 것만 보고 답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동사가 있어. 그럼 형용사 끝. 이러면 틀리거든. 왜냐하면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이 자리는 부사 자리가 돼요. 이게 뭐 토익 처음 하시는 분들 뭐야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좌우를 항상 살피셔야 돼서 우리가 후방주의라는 말 쓰는데 진짜 토익 후방주의 하셔야 돼요. 전후방을 다 살피셔야 돼요. 우리 운전 처음 하시는 분도 앞만 보고 달리다 사고 나거든. 옆도 다 봐야 돼.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아는 거 나오면 너무 흥분해서 빨리 찍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전후를 잘 살피셔야 되고, 세 번째, 이거 쓰세요. 사지선다가 어디니? 주관식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 꼭 정답을 안 맞춰도 되는 거지. 틀린 거 3개를 제끼면 하나가 답인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야 그게 왜 맞는지 봐야 되지만 시험장에서 그것까지 여러분 다 보는 건 시간상 너무 손해인 거야. OX 쓰세요. 좀 많이 씁니다. 선생님도 하물며. 네 번째, 모르는 문제 좀 스킵 좀 해. 성격상,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10년 전에 입었던 옷인데 아직 옷장에 있다. 이런 분들은 토익하기 쉽지 않습니다. 빨리 버려야 되는데. 막 남자친구하고의 뭐 10년 전에 편지 이런 거 갖고 있는 분 치고 토익 빨리 끊으시면 별로 없어요. 미련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빨리 버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커밍아웃하면 저도 잘 못 버려요. 선생님들 중에 내가 속도가 좀 늦어. 미련이 있는 거야. 풀고 싶다. 미친 듯이 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빨리빨리 버려야 돼. 딱 봤을 때 모르면 버려야 돼. 진짜 이렇게 해야 돼. 딱 보고 모르겠네. 딱 이건데 다 해석해 보거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들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과감하게 좀 스킵을 하셔서 펄7 시간 확보합시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틀려도 한 800점은 나와요. 200문제나 되니까 미친 듯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내가 할 것만 잘하면 800점은 나와요. 그러니까 900 이상 갈 때는 좀 많이 버리면 안 되지만 800점대까지는 조금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안 풀어보셔도 되는데 풀어보세요. 이거 한번 풀어봐. 지금 시간은 한 10초 줄게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말로만 하면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저도 설명을 많이 들어보고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설명하면 문제를 안 풀고 하잖아. 그럼 잘 안 와닿아요. 뭐야? 그러니까 시간만 있었으면 제가 파트별로 다 풀어드리면 좋은데 쓱 보는 거지. 좋습니다. 펄5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30문제. 빨리 풀어야 돼. 3초짜리 문제 막 선생님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일단 보기를 보면 빨리 풀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형용사로 쓸 수 있는 애들이지. 근데 문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분사들도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리는 무조건 형용사 자리인 거예요. 문법을 하라는 게 아니야. 뭘 하라는 얘기니? 해석을 하라는 얘기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대부분 해석해보면 막 한 개 한 개 넣다가 시간 다 간다고. 뭘 해야 되냐? 유형을 아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왜? 좌우를 봤을 때 어휘 문제지만 얘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투가. 그러니까 출제자의 어떤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저거를 투를 밑줄에 오른쪽에 줬다는 건 토익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 잘 나오는 투는 투부정사의 투가 있고 전치사의 투가 있어요. 이거를 일단 구분해봐라. 동사 원형하고 결합하는 투냐 아니면 명사하고 동명사하고 결합하는 투냐. 여기서 한번 홍해를 가르듯 가를 수가 있거든. 보시면 중요한 건 이게 다 외워야 돼. 이렇게 be dedicated to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때 to는 보통 해석상 어디 이렇게 해석이 되면 한 8, 90%는 전치사의 to입니다. 근데 사실 외우셔야 돼요. be dedicated to 그러면 어디에 헌신하다. 전치사인 거예요. 뒤에 to가. 얘는 뭐냐? 어디에 반대하다. 그러니까 토익을 잘하고 싶고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로 외우면 안 되고 덩어리로 외워요. be opposed to 다음에 명사 as 이렇게. 그럼 여기 이미 비잖니. be 이게 아니라
동사 원형이잖아. 그럼 해석할 필요도 없이 뭐가 날아가요. 얘하고 얘가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 이게 0.5초 차이에 날아. AC를 보는 순간 토하는 거지. 이상하다. 뭐 아니면 뭐다? 얘 아니면 얘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죠. 이걸 뭐냐면 뭘 간절히 바라는 거.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스케줄은 뭐냐면 예정이 돼 있다는 거지. 이 두 가지는 투가 무슨 투냐? 투부정사의 투. 왜 그러냐? 투부정사의 투는 약간 미래적인 느낌이 있어. 원래 전치사 투에서 왔잖아. 어디가? 앞으로 미래를 보는 거야. 느낌상 봐봐. 간절히 바라는 거야. 와, 남편이 합격해야 돼. 연고대 가야 돼. 간절히 바라지. 투부정사야. 미래니까. 예정이 돼 있잖니. 앞으로 예정이 돼 있을 거 아니냐. 어제 일어났던 일이 무슨 예정이야. 뭐라고요? 미래적인 거야. 투부정사. 그럼 이제 이슈가 뭐냐. 여기 B니까 얘도 되고 얘도 돼. 못 자라는 건가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왼쪽입니다. 왜냐면 오른쪽으로는 둘 다 되니까. 이걸 진짜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강의를 해서 하나하나 하지만 학생 딱 보면 그냥 바로 안. 왜? 이벤트 때문에 이거는 안 돼요. 이미 뭘 알고 있는 거야. 간절히 바라는 건 사람이 바라야지 사물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고대 가는 걸 바라는 거지. 그렇죠? 무슨 이 책당이 바라는 게 아니라고. 끝. 사람하고만 어울리더라. 근데 사물이니까 뭘 쓰면 돼? 스케줄 쓰면 돼. 일정은 예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두 가지 외우셔야죠. be eager 투부정사, be scheduled 투부정사. 하나 더. be eager for 명사, be scheduled for 명사. 이 버전도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늘겠죠. 거기에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것까지 같이 하는 거지. 토익 시험에 빈출되는 투부정사 앞에 오는 이 단어들을 외우자는 얘기예요. 영어는 암기지. 최고의 암기 과목입니다. 누가 영어를 이해라고 하냐? 수학이나 과학이 이해지. 국사보다 더 외워야 돼. 이건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로. 얘도 마찬가지. 전치사, ing 잘 나오는 거 외워야 돼. 이건 우리 시험만 외우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시험에서 다 외우게 하는 거야. 한번 외워두면 두루두루 범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좋습니다. 뭐 요거 그냥 참고로 해드려서 이렇게 같이 외우는 거구나. 연계학습을 해야 되는 거구나. 문제 따로 이론 따로가 아니구나. 마지막 펄4 학습 비법인데요. 뭐 딴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첫 번째, 파트별로 시간 배분해야 됩니다. 혹시 시험 보시는 분들, 뭐 우리 학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뭐 제 수업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토익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시간 배분을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펄5는 예를 들면 10분. 많은 분들이 10분 안짝으로 풉니다. 그다음 펄6. 뭐 처음 하시는 분은 저게 뭔가 싶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담지 보니까 토익 보유하신 점수들이 있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올리셔야 되니까 펄6 같은 경우는 보통 8분. 나머지는 전부 어디에 쓴다? 펄7에 씁니다. 이렇게 써도 이렇게 빨리 해도 18분이지 마킹을 한단 말이에요. 마킹 한 6, 7분은 해요. 신들린 듯 마킹해도 5분 이상이 걸려. 나중에 오해 말려. 어떤 분들은 하도 안 되니까 마킹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가 안 됩니다. 뭐 할 거냐? OMR 용지 마킹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막 진짜 빨라. 진짜 빠른데 와 저거 할 바에는 그냥 토익 공부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도 18분에서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거 54문제거든? 한 문제 1분도 채 못 줘. 54분 걸린다고 평균적으로. 54분 만에 풀어도 모자라는 거예요. 더하게 해보시면. 근데 독해지면 되게 길거든.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5, 6는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펄5 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휘는 외울 때 짝꿍 덩어리로 외우라. 이걸만 외우지 말고 be, 이걸 추부정사, be, 이걸 for 명사 이렇게 외워야 된다니까. 이건 토익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 시험이 그래요. 이 컬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덩어리 언어를 워낙 많이 내는데 특히 토익 이걸 너무 좋아요. 막 단어 하나 낼 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짝을 줘. 뭐가 보이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 투가 보이면 이동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하는 분들은 그런 힌트를 굉장히 빨리 잡아요. 그러니까 토익 출제자의 마인드를 읽는 거지. 뭐 광고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출제자의 마인드를 읽는다면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토익은 읽을 수 있어요. 워낙 기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무슨 수능처럼 산에서 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걸 다 갖고 와서 내니까. 빅데이터 분석으로 굉장히 고득점 가능하거든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펄7은 문제 유형이 따로 있음. 이건 제가 오늘 시간만 있으면 이거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문제 볼 때 그냥 막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있어요. 독해 유형이 몇 개 안 되거든. 주제 찾는 문제는 이렇게 풀고, 키워드 문제는 이렇게 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지문을 먼저 읽습니까? 문제를 먼저 읽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니? 그때 다르다. 그럼 언제 그렇습니까? 그걸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거는 다 읽어야 되고, 어떤 거는 보기를 먼저 봐야 되고, 어떤 거는 문제에 포인트가 있고, 어떤 거는 배경 지식 상식으로도 보합니다. 이게 그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200번까지 보려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 못 맞춰도 만점 나온다니까요. 몇 개 틀려도 돼. 특히 LC는 서너 개 틀려도 만점 줘요. 집중하자는 얘기죠. 놓친 거는 미련 갖지 말고. 두 번째, 살생부가 뭐냐? RC도 마찬가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일단 후순위로 밀어. 그러니까 무조건 전진인데 중간에 뭐가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그거 넘으려 하지 말고 제껴놓고 다음 거 넘겨요. 그러니까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오면 돼.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난 뭐 하나를 치워야 다음으로 전진한다 이 마인드 갖고는 토익이 안 돼. 공부할 땐 그런 거 좋은데 시험장에선 정말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생부 가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치울 거 치우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드릴 거고요. 지금 뭐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딱 시계를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4시 15분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LC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연이 닿아서 우리 수업을 듣게 되시면 제가 수업 때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드릴 거고 저희 사이트 들어오면 뭐 이렇게 상담하는 톡도 있어요. 선생님 직접 또 톡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담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스케줄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8, 900 문제풀이반. 이 반은 이론 설명도 좀 하면서 유형도 좀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어쨌든 토익은 200문제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반은 만점 반은 좀 고난이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어학 성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뭐 데스크에서도 상담할 수 있고 톡으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 상담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달 안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토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입 영어하고 좀 틀려. 우리 막 1년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정말 한두 달 잘만 하면 2, 300점 이상도 오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겁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좀 해라. 두 번째,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시간을 제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기회는 기회대로 잃어버리고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나이는 들고 얼마나 어려운데요. 외워지지도 않아. 나이가 들면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공부 때가 있다 맞습니다. 평생 하셔야 되는 거 맞는데 때가 있어요.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 후회하고 있어요. 작년에 좀 더 공부할 걸 따른 거. 올해가 또 틀리네. 예전에 했던 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게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 잘 정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RC는 여기까지 정리드리고요. LC 선생님 지금 대기 중에 계시기 때문에 LC까지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우리 설명회 끝나고 또 개인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학원에 있는 분들이 다 편입은 뭐 아주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나중에 무사히 또 집으로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정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